안녕하세요. 채소님들의 상속메이트 최혜리 변호사입니다. 제가 유류분반환 청구권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유류분반환 청구 소송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어떤 순서로 좀 진행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으로 만드는 영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유류분반환 청구권은 굉장히 좀 특이한 게 있죠. 뭐죠? 청구권이 굉장히 한시적입니다. 피상속인이 사망하고 상망을 해야 돼요. 상속이 개시되고 유류분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그리고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 내에만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. 그런데 그걸 조금 잘못하시는 분들은 상속 개시 전에 내가 알았다 이거예요. 그 1년이 이미 지난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요. 그게 아니라 유류분반환 청구권이 있어야 돼요. 우리한테 먼저. 청구권이 생기는 건 언제죠? 그건 상속인으로서 생기는 권리이기 때문에 상속이 개시되어야만 생기는 권리입니다. 그러니까 만약에 과거에 알았다 하더라도 상속이 개시된, 그러니까 돌아가신 날을 기준으로 1년 내에만 청구하시면 되는 것입니다. 또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경우가 1년 내에 청구해도 되지만 10년 내에 돌아가시고 나서 10년 내에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. 그러니까 내가 안 지 1년이 넘었다 하더라도 저 청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? 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늘 말씀드리죠. 그렇지 않습니다. 둘 중에 하나만 지나면 끝이에요. 한마디로 내가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고 유류분 침해 사실을 뭐 한 달 후에 알았어요. 그럼 그로부터 1년 내 아니면 내가 그때 계속 몰랐어. 모르고 10년이 확 지나버렸어요. 그러고 나서 향후에 알게 됐다 하더라도 10년 내 이렇게 두 개거든요. 한마디로 1년이랑 10년 이 둘 중에 하나만 지나면 끝이에요. 그래서 그거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많이들 얘기하시는 게 유류분반환 청구권을 행사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. 대법원 입장도 재판에 유류분반환 청구권에 대한 명시적 의사표시, 나에게 유류분을 주세요 라는 의사표시만 한다고 하면 유류분반환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라고 하고는 있습니다.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. 녹음하시면 되잖아요. 오빠 지금 유류분 있는 거 나 알고 있어. 그러니까 난 이거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난 달라고 하는 거야 라고 전화를 할 수도 있고 카카오톡을 남길 수도 있습니다. 근데 이렇게 하는 경우에 문제가 있죠. 어떤 게 있을까요? 그 물건을 주기 싫거나 혹은 내가 쟤한테는 꼭 주지 말아야지 이러신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. 상속인들 중에. 그러면 이 유류분반환 의무자가 이 부동산을 홀라당 팔고 다른 데를 가면 저희가 실질적으로 채권 확보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유류분반환에 대한 의사표시를 했는데 한두 달 내에 어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. 이런 경우에는 채권 확보에 대한 불안정성으로 인해서 사전처분이란 걸 할 수 있습니다. 사전처분은 두 가지로 나뉘어요. 가처분이랑 가압류 이렇게 있는데요. 가처분은 내가 그 부동산 가질 거야, 그 지분을 가질 거야 할 때 하는 것이 가처분이고요. 돈을 가질 거야 이러는 것이 가압류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사전처분 하시면 되고 하시면서 대부분은 유류분반환 청구 소송을 시작한다고 보시면 됩니다. 다만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. 유류분반환 청구 소송 하려면 내가 다 알아내야 되는 거 아니야? 모든 은행을 다 들려보고 그 다음에 저희 모든 것을 확보해 본 다음에 소송을 제기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. 그렇지는 않습니다. 어떻게 다 아실 수 있겠어요? 왜냐하면 금융기관 같은 경우는 알려달라고 하면 알려주는 게 조금 정보가 제한적이에요. 예를 들어서 뭐 수표나 대체 이런 게 있다고 했을 때 대체 어디로 갔습니까? 수표 어디로 갔습니까? 라고 한다 한들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주지 않는 은행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모두 알 수는 없습니다. 그래서 유류분반환 청구 소송은 실질적으로 한두 개 정도의 재산의 유증 혹은 증여 사실을 안 다음에 그 후에 향후에 소송을 진행하면서 찾는 것이다. 상대방의 특별성이 찾는 것이다. 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럼 그걸 찾는 게 누가 하냐? 그거는 당연히 변호사가 하는 일입니다. 우리 의뢰인들이 직접 하신다? 그러면 뭐 변호사를 왜 선임하세요? 돈을 줬으면 저희가 그만큼 써먹어야죠, 저희를. 그래서 그렇진 않으니까 소송은 변호사가 직접 한다. 그래서 많이 찾아내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. 다만 가족 간의 일이다 보니까 저희가 명확하게 알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. 뭐 말로 구두로 된 얘기들이나 뭐 수첩이나 이런 거는 사실은 소송을 진행하면서 당사자와 함께 찾아야 되는 거는 맞지만요. 모든 걸 당사자가 찾아야 된다. 이거는 잘못된 얘기입니다. 제가 이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이제 소송을 해야 되는 이유 뭐 이런 제가 영상을 하나 올린 게 있어요. 소송을 뭐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나? 뭐 이런 제가 영상을 하나 올린 게 있거든요. 그때 그 영상에 댓글이 하나 길게 달린 게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저희랑 하시는 의뢰인분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내용에서 이런 게 있더라고요. 소송을 시작했는데 80% 90%는 다 갖다 바쳐야 되더라. 변호사가 하는 일이 없다. 이렇게 하는데요. 변호사가 하는 일이 없으면 그 변호사님이 잘못하시는 겁니다. 당연히 상속은 굉장히 전문 분야이고 그리고 특수 분야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의뢰인분들이 더 많이 알 수도 없고 심지어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상속은
굉장히 모르시는 분들은 아예 모르세요. 그렇다 보니까 그냥 전문가한테 맡겼으면 그 전문가가 찾아내고, 물론 소송은 같이 하는 거니까 함께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지 혼자 하고 있다, 이거는 조금 잘못된 부분 아닌가 싶습니다. 저희랑 하는 분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감히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,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꼭 얻는 것도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자신의 소중함은 잊지 않고 정말 뭐 너무 힘들어 가시면서까지 이렇게 소송을 진행하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은 정말 소중한 사람입니다. 오늘의 영상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